네, 오늘은 인공지능 두 번째 시간으로 지식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식을 표현한다.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지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식의 그 다양한 표현 방법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식과 그 지식 표현,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이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 지식의 DIKW 피라미드라는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가면 좋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이런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. 이 피라미드의 지금 현재 맨 하단에 있는 이 데이터, 바로 이 데이터들이 이 피라미드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런 또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DIKW에서 D는 바로 이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. 그 다음에 I는 information. information은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고요. 그 윗단에 이 정보로부터 K, 바로 knowledge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바로 이 곳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지식들이 모여서 바로 wisdom,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. 데이터부터 information, knowledge, wisdom.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DIKW 앞자만 따가지고 DIKW 피라미드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가 무엇이냐? 여러분 DIKW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 데이터, 바로 이 데이터는요. 이 존재는 숫자나 뭐 문자와 같이 뭐 원시적인 또는 뭐 구성되지 않은 형식의 뭐 사실 모음, 팩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의 모음이 바로 데이터입니다.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 a collection of facts in a law,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시 데이터, 어떤 사실, 그리고 or unorganized form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는 unorganized, 뭔가 어떤 그 구성이 형태가 그 구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, 그런 걸 이제 데이터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데이터는요,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로우 데이터들은 이 컨텍스트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정보입니다. 정보, 인포메이션이죠. 이 정보는 오류를 정정하거나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 뭐 더 쉽게 측정,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시각화나 뭐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된 그런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데이터 처리에는 뭐 서로 다른 데이터 집합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혹은 뭐 집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가 관련성이 있고 그 정확한지 어떤 유효성 검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정보에는 데이터와 다르게 누가, who, 무엇을, what, 언제, when, 그리고 어디, where 등에 대한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함으로써 이 데이터에서 어떤 유용하고 귀중한 정보들을 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지식입니다. knowledge. 이 지식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파생된 이 정보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있다고 치면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 더 많은 의미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의 일부가 다른 정보의 일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. 즉 어떤 지식적인 어떤 요소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퀘스천,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어떤 목표에 추구하는 그 달성을 위해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로 이 정보가 활용되는 측면에서 바로 지식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보가
수집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즉 정보가 지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는 how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how.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의 pieces, 그 조각들, 그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까라는 그 관찰,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. 그 기존의 정보에는 뭐 이런 관계들, 이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들이 존재하는데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발견한다. 그러면 이 정보들은 더 큰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게 바로 지식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혜, wisdom입니다. 이 지혜는 DIKW 계층 구조의 최상위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목표를 도달하려면 왜, 무엇을 해야 하는지, 뭐 가장 좋은 것과 같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지혜가 조금 다른 차이점, 지식과 다른 차이점은요. 행동에 적용되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지혜는 행동에 적용되는 지식. 그래서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. 또한 데이터와 정보가 이제 뭐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다면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즉 우리는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리고 정보, 기존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으로부터 지식을 이끌어내고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, 미래에 성취하는 그 일과 관련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, 그게 바로 지혜, 위즈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정리해보자면 이 데이터, 인포메이션, 너리지, 위즈덤, DIKW는요. 첫 번째 우리 가장 최상에 있었던 이 지혜는요. 지식의 유연성을 더하고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. 예를 들어서 A마트에서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. 그러니까 A마트는 B마트보다 다른 상품들도 싸다라고 어떤 예측을 하는 것. 이게 위즈덤에 해당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지혜, 어떤 통찰, 어떤 예측을 통해서 발휘되는 어떤 이런 액션들. 그래서 결국엔 B마트보다 싸니까 A마트에 있는 상품을 사자. 라는 이런 의사결정 자체가 사실은 지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위스덤과 관련된 시스템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BI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지식, 널리지입니다. 널리지. 이 널리지는요. 정보를 일반화하고 체계화하여 즉시 적용 및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.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지식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. 예를 들어서 연필을 산다고? 근데 연필을 살 때는 A마트로 가는 게 유리해. 연필은 A마트가 싸지. 라는 어떤 이런 지적 정보,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관련된 시스템으로는요. 그 지식 관리 시스템 KMS라는 게 있습니다.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이겠죠. 그 다음에 전사적 지식 포탈이라고 하는 그 Enterprise Knowledge 포탈이라는 EKP라는 게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Information, 정보입니다. 데이터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, 이게 바로 Information, 정보입니다. 그리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정제되거나 가공된 데이터를 정보라고 합니다.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? A마트에 있는 연필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는 어떤 정보입니다. 우리가 A마트로 가서 연필 사는 게 유리해라는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요. A마트에 대한 연필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. 그죠? 근데 이거를 얼마인지만 아는 게 아니라 A마트가 다른 데보다 연필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는 어떤 정보, 내가 이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정보, 바로 정보, 이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, 올랩,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,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을 줄여서 올랩이라고 합니다.
자,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.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, 즉 우리가 관찰,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, 팩트, 그리고 거기에 값, 수치, 문자 등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, 원본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. 여기에는 A마트의 펜 가격은 얼마? 500원, 연필은 200원, 라면은 3,000원 등등. 그 다음에 B마트의 연필은 300원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A마트의 연필은 200원인데 B마트는 연필이 300원이네. 그럼 A마트에 있는 연필 200원이 싸니까 A마트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연필이 200원, B마트는 300원, 100원이 더 싸다. 근데 이 데이터는요,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사실에 대한 값들만 정의가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? 정보로 넘어가는 거예요. A마트의 연필 가격이 더 저렴하네. A마트에 있는 연필이 200원이니까 더 저렴하네. 이런 정보로, 우리가 필요한 정보로 넘어가고, 그러면은 지식이 뭐냐? 연필을 살 때는 A마트로 가는 것이 유리하네. 연필은 B마트보다 A마트로 가는 것이 유리하네. 이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혜는요,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.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통찰력,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A마트에 있는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싼 거 아니야? 라는 이러한 예측, 추측을 해보는 거죠. 자,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죠? 데이터, 정보, 지식, 지혜, 이 각 단계로 이루어졌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데이터에 관련된 시스템은요, 데이터베이스, 그 다음 OLTP, 그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. OLTP. 그 다음에 CDC는 Change Data Capture에서 변경되는 데이터의 어떤 캡처. 그 다음에 ETL은 추출, Extract, T는 Transform, L은 Load. 그래서 추출, 적재, 로드. 그래 이거를 ETL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. 이거는 뭐 간단한데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뭐 한 과정으로 많이 쓰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좀 이제 데이터를 좀 이동시킬 때 ETL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적절한 포맷으로 트랜스폼 뭐 변환을 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고 로드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규모의 원시 데이터 세트를 기본 형식으로 저장하는 리파지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레이크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DIKW 피라미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그리고 널리지까지 뭐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. 근데 위즈덤은요, 퓨처예요.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추측을 하는 이런 퓨처가 위즈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원시적인 팩트 사실들 이 데이터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으로는 뭔가를 알 수가 없죠. 근데 여기에 컨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정보가 됩니다. 즉 이렇게 사실들만 있는 게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 단위로 발전할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특정 패런이나 인사이트를 얻으면 바로 널리지가 됩니다. 이거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관계들을 보는 거죠. 각각의 그 컬럼들이 가지는 속성들이 가지는 이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떤 그 패런을 찾게 되면 이런 널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즈덤. 결국엔 서비스에 대해서 이 어떤 이 특성, 이 값이 몇일까? 라는 예측이나 뭐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위즈덤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. 어떤 정보나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으로 얻을 수 없지만 기존 과거에 있는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정.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인 위즈덤입니다. 자, 그럼 지식 표현이란 건 무엇일까요? 우리가 뭐 지식이라는 그 개념은 이해하셨는데 지식 표현은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. knowledge representation. 지식은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전문적인 이해,
그리고 체계화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제적인 이해 또는 현재 알려진 사실과 정보의 모음이다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. 그럼 지식 표현은 무엇이냐? 실세계의 문제를 지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양의 지식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지금 예제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다 다루지 않고 간단한 데이터들, 정보들, 그리고 지식을 다루었지만 사실 실세계의 문제는요. 뭔가 지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활용할 것인가? 이게 바로 이 지식 표현이고,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자, 형식적 지식 표현의 필요성입니다. 자, 어떤 형식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건데, 컴퓨터가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지식이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 언어로 기술되는 게 필요합니다. 이 formal language를 하는데 어떤 형식을 가지는 언어로 기술되어야 컴퓨터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지식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 언어가 바로 지식 표현 언어입니다. Knowledge Representation Language입니다. 여기에 이제 좋은 지식 표현 언어가 있고 부적절한 지식 표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, 좋은 지식 표현의 언어는요 당연히 그 knowledge base,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용이하겠죠. 근데 이제 부적절한 지식 표현 언어는 지식 베이스의 구축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습니다.